유하 구독 좋아요. 자, 6강 PO에 0.4%의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프레디 브리온이 오늘 0대2로 완패당하면서 희망은 사라졌고 다몬기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다몬기아의 그 최근의 이런 폼, 그래도 기본적인 그 메타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다몬기아가 오늘도 승리한 것 같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미드 정글인 것 같아. 쇼메이커 선수랑 캐니언 선수가 앞뒤로 그냥 멋진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승리를 했고, 그동안에 프레디 프로한테 진 패턴을 보면 미드 정글에서 밀려가지고 라바의 캐리 이런 게 나와서 다몬기아가 고전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다몬기아 팀 같은 경우 미드 정글 주도권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 그래서 첫 경기 같은 경우도 라이즈, 리신 이런 좀 픽들을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신드라, 리신 이런,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미드 정글에 좀 강한 느낌이 좀 드는 픽이잖아. 연계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픽들을 좀 선호를 했고, 실제적으로 경기 결과로 좀 보여줬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근데 좀 힘들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라이즈 리신으로 2대1 패배하면서 어려웠는데, 그거를 이제 라이즈 리신 로밍으로 플레이 깔끔하게 잘했지. 플러스 되면서 게임을 쉽게 가져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간단히 한 명씩 얘기하면 쇼메이크 선수가 지금 메타에서 어떻게 보면 수혜자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 왜냐, 신드라 버프 물론 잘 쓰는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지. 그렇지만 또 쇼메이커 선수는 챌린저스 코리아 시절부터 잘 쓰던 챔피언으로, 본인 거의 뭐 전문 챔피언 장인 출신이라고 봐도 될 만큼의 신드라를 진짜 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드라 메타의 수혜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미드에서 라이즈가 주도권 있는 챔피언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신드라랑 두 가지 어느 거 해도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거든. 전판에 라이즈 운용으로 자기가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라이즈를 뺏어가면 본인이 신드라로 라이즈를 또 1대1로 이겨주면서 가져가는 모습. 신드라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타 때 포지션을 통해서 적군화에 잘 쏘주고, 그 다음에 뭐 폭딜 잘 넣어주면은 좋은 챔피언이 되거든. 그런 쪽의 반응으로 봤을 때 오늘 신드라 또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적군화의 반응 속도들. 정면은 올 수 없다, 컷 딱딱 시키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캐니언 선수 같은 경우가 계속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 메타에 거의 적응 완료 이런 느낌이야.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갱킹 좀 시도하면서, 그 다음에 다이브 시도, 그 다음에 한타 때는 피지컬 또 앞세운 피지컬 플레이 좀 해주면서 확실히 캐니언이 성장했다. 본인 스스로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메타를 좀 따라가고 있고 점점 좀 발전하면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신으로 어그로 플레이들, 리신 한타가 어려운데 잘하고 있어. 요즘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몬기아 팀이 이제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스프링 때 우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포인트 쌓으면은 썸머 우승을 하지 않더라도 포인트 1위로 롤드컵 직행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젠지전이고, 왜냐하면 젠지가 또 준우승이기 때문에 다몬기아가 젠지보다 높은 순위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일단 정규리그 순위를 높은 데를 마무리를 해야지 플레이오프 가서도 조금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다음번 젠지전에서 이게 사실상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 경기가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돼. 그래서 다몬기아가 좀 주춤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젠지를 이긴다면은 완전히 폼을 회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다음 두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좀 아쉬웠다. 조금 좋지 못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 경기력이 조금 아쉬웠어. 물론 이제 중간중간 한타에서 뭐 빛을 발휘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여기까지였어. 좀 많이 아쉬웠어. 뭐 실제적으로 팀에 대한 평가가 뭐 최하위다, 롤드컵을 가기 어려운 팀이라는 걸 알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 또 롤드컵을 탈락했으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 이제 게임의 중요성 판단인데, 첫 번째 이겼었단 말이야. 미드 정글 2대2 구도에서 이겼어. 그리고 상대는 노스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이즈 리신이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냥 무난하게 전령을 시도했는데, 전령 쪽보다 바텀 다이브에 게임이 터졌단 말이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라이즈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플랭크가 있었다는 거, 이걸 조금 생각했으면, 이 팀 쪽으로 좀 완성도가 높았으면 차라리 라이즈 쪽으로 계속 압박하는, 라이즈 리신 노스펠이기 때문에 오리아나 쪽에서 계속 힘을 좀 실어줬더라면은 바텀 다이브도 안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텀이 다이브 당할 걸 생각했으면 아예 그냥 타워에 좀 타워골드 주면서
빠지면서 전령 가져가는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리아나까지 텔타주면서 죽어버리고 좀 망한 그림 나왔지.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아쉬웠던 거 뭐냐면 2대2 구도에서 그냥 좀 더 화끈하게 그냥 신짜오 죽더라도 전멸 써가면서 신드라 잡고 죽고 설사 뭐 2대1 킬이 나오더라도 근데 너무 좀 각을 보다가 호흡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만 죽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나온 미드 2에서 정글 미드 구도가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탑까지 그냥 쉽게 다이브 당해버리는 50 성장이 진짜 중요했거든. 왜냐면 상대 딜러가 신드라 그 다음에 애쉬였기 때문에 뚜벅이 원딜이었기 때문에 50을 어떻게 성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50이 계속 한타 한타만 보다 보니까 성장 못한 50이 정면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적군화에서 막혔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한타 잘했다고 말했을 때는 사이드에서 들어갔단 말이야. 이런 포지션 쪽으로도 조금 아쉽다. 그 다음에 성장을 누굴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프레디포리온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라바랑 엄티 조금 많이 아쉽고 특히 엄티 같은 경우는 좀 잼티 타임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아쉬운 상황 중간에 뭐 퍼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프레디포리온이 아쉬운 경기 좀 좋지 못한 경기라고 생각 들고 이제는 DRX처럼 마음 편히 어차피 다 끝났잖아 이제 6강도 떨어졌고 그 롤드컵 선발전도 못 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잖아. 고점에 프로듀프를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는 진짜 최고점의 프로듀프의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대 하나생명의 첫 번째 경기 뱀픽 리뷰를 해볼게. 데프트의 직스벤, 하나생명은 나르, 서밋, 그리고 저비의 이렐리아. 그리고 미드밴을 계속 해줬는데 하나생명은 라이즈와 루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트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밴해줬고 리브 샌드박스는 이제 최근에 자주 나왔던 그런들까지 밴해주는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생명 쪽에서 레넥톤 밴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 왜냐면은 지금 요즘 레넥톤 티어가 높아졌고 11.15 패치에서는 니달리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살려줬고 이렇게 되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바로 가져갔지. 하나생명은 이제 정글러로 활용할 수 있는 니신과 바루스 조건 잡겠다는 의미로 보여줬고 리브 샌드박스가 여기서 니달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이애나를 얹혀주면서 어느 정도 좀 한타를 좀 염두에 둔 레오나까지 뽑아줬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다 오른. 또 모건이 레넥톤과 오른의 어떻게 보면 두 챔피언을 매우 잘 다루고 있거든. 레넥 상대로 오른도 잘하기 때문에 탑 오른으로 보여줬다. 내려가서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 밴을 하는 게 좀 맞고 그래서 바루스 상대로 까다로운 칼리스타 그리고 후반 성장하지 마라 이즈리얼까지 밴해주는 모습이고 리브 샌드박스는 역시나 초비밴 사일러스와 오리아나 최근에 또 오리아나 캐리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밴으로 보여줬어. 여기서 이제 레넥톤이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서포터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 그래서 레오나가 나왔기 때문에 브라움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들어가는 조합 시너지를 본 것 같아. 오른이 이니시 걸어주면서 알리스타도 좀 얹어주는 느낌으로 뽑아줬다. 리브 샌드박스 여기서 원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조합을 딱 보면은 어우씨 땡땡하고 단단하잖아. 그래서 헤드력이 높은 뭐 아펠 같은 조합을 뽑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라인전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 그래서 아래 라인전을 생각했으면 애쉬라든가 진을 할 수 있는데 프린스 선수는 좀 진을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 자 그리고 레넥톤을 탑으로 쓰고 미드 요즘에 티어가 높은 신드라 같은 챔피언을 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오른이 걸리지 않았나. 신드라가 오른한테 좀 취약한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탑 카밀 사이드 할 수 있는 카밀로 돌려주고 미드 레넥톤으로 왔다. 여기서 이제 또 재밌었던 게 하나생명 오픽인데 그냥 오른이 레넥톤 따라가겠다 이 느낌으로 미드로 갔고 카밀 상대로 케넨을 뽑아주면서 좀 주도권을 좀 잡아가겠다라는 느낌으로 갔어. 뱀픽이 좀 재밌지. 어떻게 보면은 리브 샌드박스는 기본적인 나중에 사이드를 위해서는 이 다이애나가 성장이 잘 돼야 돼. 그리고 또 혼자 AP이기 때문에 이 다이애나 성장이 가장 중요한 픽이 됐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중반에 이제 오른이 13레벨만 찍으면 이때 한타가 매우 강력해 보이거든. 오른, 알리스타 그리고 케넨 옆라인에서 궁극기라든가 이런 거 썼을 때 진이 과연 살 수가 있나라고 봤을 때 살기가 좀 힘든 조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그 중반에 강함을 바탕으로 한타 구도를 계속 좀 만들어야 돼. 모여가지고 상대를 끌어들여서 오른을 통한 이니시로 게임을 푸는 게 맞고 리브 샌드박스는 어떻게든 다이애나가 성장을 잘해서 후반에 카밀 사이드까지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조합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으로 하나생명도 충분히 괜찮은 조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걱정되는 하나는 초비의 오른이라는 거. 초비가 딜러 챔피언을 하지 않았을 때 캐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케넨을 초비가 잡고 모건이 또 오른 잘하니까
복원이 오른하는 그림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라인은 그대로 갔다. 2세트 하나생명이 패배를 했고 블루진영을 선택했다. 자, 나르벤 또 직스벤 블루진영이기 때문에 이제 다이애나 같은 픽을 하나 더 밴을 했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판에 캐리를 당했기 때문에 밴 해줬고 라이즈 밴까지 해주는 모습. 리브 샌드박스는 루시안과 이렐리아 계속 초비를 좀 견제하는 모습이지. 여전히 두 팀 다 레넥을 살려줬어. 그러니까 바로 하나생명 고민할 것도 없지. 모건이 잘 쓰기 때문에 레넥톤을 가져갔고, 리브 샌드박스는 빠르게 칼리스타랑 트런들, 요즘에 좀 트런들 티어가 좀 많이 높아졌지 정글러로. 하나생명은 우리가 캐리하겠다. 아펠 스레시 좋은 조합을 가져갔고, 리브 샌드박스 여기서 나는 레넥 상대하는 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 근데 빠르게 레오나를 가져가 주면서 역시 에버튼은 레오나다. 자, 내려가서 이제 립 샌드박스는 이제 정글을 배내주는데 리랭, 리달리, 시너지 조합 그리고 리신 같은 경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밴을 해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레넥을 탑으로 좀 쓸 게 좀 보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캐넨 밴을 해줬고, 그 다음에 신드라 밴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난 제이스 밴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 왜냐면 레넥을 탑에 쓰고 싶으면 제이스 같은 픽이 좀 없는 게 좋기 때문에. 하지만 티어가 높다고 판단한 신드라를 밴해줬다. 이렇게 되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바로 제이스 가져갔지. 하나생명은 여기서 이제 고민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조합들을 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최근에 캐리했던 초비의 오리아나 그리고 정글 교행까지 썼는데 이거는 좀 너무 성장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리브 샌드박스는 아지를 픽했는데 조합상 보면 이 제이스와 칼리스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특패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합. 근데 특패 오리아나보다는 후반 가면은 오리아나가 캐리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들어가는 조합을 좀 선택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 오늘 경기 리브 샌드박스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너희랑 좀 급이 달라 이런 느낌으로 오늘 승리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스프링의 리브 샌드박스와 지금의 리브 샌드박스는 그냥 레벨이 다르다, 달라졌다,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 많이 바뀌었어. 어떻게 보면 스프링 때는 하나성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리브 샌드박스가 아래에 있었는데 완전 그냥 뒤바뀐 느낌? 그런 느낌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잘했고, 칭찬을 해줄 게 뭐냐면 리브 샌드박스가 일단 기본적인 그 게임 이해도, 오늘 같은 경우 조합 이해도 이런 거 있잖아, 훨씬 뛰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기에서 상황 판단 능력이 앞섰지. 마지막으로는 또 운영에 리브 샌드박스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레벨 차이를 좀 보여준 그런 경기였고, 왜 이걸 느꼈냐면 1경기 때 중반 한타가 조금 애매했었거든. 애매해. 이때 어려워. 왜냐면 용한타 때 이때 어설프게 치면은 상대의 그런 한타 조합에 게임이 확 가버릴 수가 있는데, 그때 최소한의 좀 포지션만 잡고 타워 가져가는 운영, 상황 판단한 거지. 애매할 때 싸우지 말자. 잘 판단했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해야 될 라인이 누구였냐면은 카밀이랑 다이애나였는데, 이거를 또 사이드 타워 공략 이렇게 좀 해주면서 게임을 본인들이 강한 타임을 좀 만들었어. 그래서 중반에 위험한 타임은 좀 넘기고 카밀이 사이드 운영하면서 상대가 좀 급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상대가 바론치게 만들었지.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똑똑했다. 그리고 그 한타 조합, 그 뱀픽이 끝났을 때 그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뛰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그의 선봉장 크로커 선수 진짜 성장이 날로 무섭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딜링 역할도 해야 되고 딜링 머신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반에 플레이메이킹 역할도 좀 필요했다. 근데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고 또 재밌는 사이드에 또 붙어가지고 타워 공략하는 모습까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고, 트런들은 좀 보였어. 좀 많이 안 해본 느낌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구현 잡아준 모습 좀 인상 깊었다. 그런 그림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서밋 선수, 이 시대의 진짜 진정한 낭만 탑솔로,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갱이 오던 뭐 한타가 끝나던 말던 잡고 간다.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이스로 포킹 딜 보여줬지.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데 밑거름이 됐고, 그 외의 선수들 뭐 페이트라든가 또 에포트라든가 다 잘한다. 그냥 에포트는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지. 그냥 로밍의 신. 심심하면 뭐 미드가 있고 심심하면 정글에가 있고 어쩔 땐 또 탑에도가 있고, 로밍만큼은 레포트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자면 리브 샌드박스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 달라진 급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이다, 우리가 왜 연승 중인지를 잘 보여준 한 판이었고, 계속 좀 기대가 되는, 남은 경기들도 좀 남아있는데 리브 샌드박스의 그 끝은 어디일지, 썸머 시즌 어떻게 마무리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하나생명은 솔직히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좀 경기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상황이 분명히 할만한데 이길 것 같지가 않는 느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들었어. 왜냐면 플레이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답답한 게 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뱀픽이 끝나면은 그 조합의 구성이 되고, 그 조합에 따른 뱀픽 후 조합 구성에 따른 이제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한타 설계, 이게 필요한데 플레이적으로 전혀 안 나왔어. X였다. 그래서 이 조합 자체가 한타 조합을 잡아놓고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생명은 이제 앞으로 내 생각인데, 이제 보통 이제 뱀픽이 끝나면 그걸 코신데프가 많이 얘기해 주거든. 보통으로 얘기하는 게 초중반 운영 어떻게 풀어가라. 그 다음에 한타구도 어떻게 싸워라. 뭐 이런 것들을 콜을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 60초 그 기간 동안 인사하기 전까지. 그때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코칭 대프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깊게 플레이로 들어가면 첫 번째 아쉬웠던 게 이제 플레이 메이킹 해야 되는 게 일경기 때 리신이었는데, 아니 본인들만 탑 텔레포트 갖고 있고 바텀 주도권도 있었는데 용도 안 챙기고 갱킹도 없어. 그래서 오히려 다행에 6렙 때 미드 오른이 죽었거든. 이게 너무 리신 뽑아놓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앞전 경기했던 다몬기아의 캐니언과 좀 많은 느낌 차이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데 조금 좀 아쉬움이 느껴졌고, 두 번째로는 바론을 쳤잖아.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왜 상대가 사이드 운영하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뭉쳐서 한타하자 이건데, 시식이 연계 이런 게 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제 상황이 되면은 뭐 캐논이 사이드를 좀 잡거나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다시 초비의 오른인데, 아니 오른 잡고 왜 계속 1대1을 시도하지? 이게 좀 아쉬웠어. 왜냐면 오른은 간단히 얘기하면 팀파이트 챔피언이야. 팀파이트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오른이, 나는 이게 초비가 딜러를 안 시켜서 망했다 이 느낌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왜 팀파이트 챔피언을 잡고 따로 노는지랑, 그 다음에 바론 먹었을 때는 이제 타워가 계속 밀리니까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사이드에서 1대1 레넥톤을 패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보다 빠르게 와서 미드나 바텀에서 한번 걸어가지고 거기서 역전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았나. 말 그대로 팀파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생명은 뭐 하는 건지 좀 모르겠다. 진짜 뭐 하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 뭐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좀 약간의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마지막 희망들이 남아있잖아 플레이오프에. 이 경기력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발전된 경기력, 좀 나은 경기력, 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한 한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더 이상 안 나오고, 다음 경기에서는 진짜 레벨업 됐으면 좋겠다. 계속 떨어지면 안 되잖아. 올라가야지 다시. 다시 보였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다.